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고요.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도 했고, 요즘에 사람들이 뭐 엔캐리 트레이드다 아니면은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나 여러 가지 주식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품들이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제가 여기서 제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투자자들마다 개인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한다라는 것이 작업 생활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작품이 잘 팔린다고 열심히 하고 잘 안 팔린다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는 내 계획대로 작업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 원칙은 다를 거예요. 지금처럼 뭐 121선이 깨진다라든지 뭐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금리 인하를 하면은 팔기로 계획을 했다 하면은 뭐 그래도 되겠지만, 저는 그 미국 주식을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 지표가 바로 그냥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차트를 보지 않고 그냥 지표랑 실적만 보고 투자한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잖아요. 자, 어,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어떤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이 140달러를 찍었었는데, 보시면은 5월 23일 날 요때였겠죠. 예. 그 실적 발표를 하고 끝없이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줬다가 쭉 떨어지고 있는데, 요게 지금 거의 7월 11일부터니까 거의 3주, 4주 정도를 이렇게 내려가는 기분이 들 거예요. 뭐 이 와중에 어떤 날에는 하루에 막 10% 올라가는 날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엔비디아만 봤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는 요날 103달러 요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엔비디아를 더 샀거든요. 더 산 다음에 사실은 98달러, 99달러에도 걸어놨어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요게 사실 몇 번을 반복했었던 일인데, 자 보시면은, 자 요때 24년 2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할 때네요. 이때도 보시면 사실 요때 50달러 때도 그랬고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올라가다가 요 3일 동안만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실적 발표를 하고 안심을 하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요때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올라간 가격이 요 실적 발표 날에 78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의 가격을 깬 적이 요때 그전 실적 발표 전에도 있었어요. 이때도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했다가 다시 올라갔죠. 근데 올라가는 그 분기점은 뭐냐면은, 그리고 뭐 거의 모든 미국 주식이 이런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요때부터 요때까지를 보면은 사실은 그냥 횡보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왜 빠지냐면은, 나중에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이 이렇게 계속 좋아질 수가 있냐, 떨어지면은 무서우니까 미리 팔았다가 다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근데 실적이 잘 나오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반도체 AI로 돈을 벌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바뀐 건 없어요. 네,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를 하거나 컨퍼런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심리상 이렇게 무너졌던 거죠. 근데 요 정도 떨어진 게, 자, 요 날에 103달러, 제가 왜 103달러에 샀냐면은 이날 실적 발표 때 마지막 종가가 103달러 정도 됐거든요. 근데 103달러까지 아직 깨지지도 않았어요. 네, 잠깐은 100달러까지 내려간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원칙은 실적 발표 당일날 실적이 잘 나오면 사고 실적이 안 나오면 파는 겁니다. 그리고 물타기는 언제 하느냐, 이 실적보다 내려온다, 이유가 없이 내려온다. 물론 이유를 따지고 들면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그게 회사에서 발표하는 뭐 가이던스의 변경이나 뭐 컨퍼런스나 실적이 아닌 다음에는 그냥 요거는 물타기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슈마컴 같은 거를 보면은 반도체주 전체에 위험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슈마컴이 122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624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올라갔다가 더 올라갔다가 더 올라갔는데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주식들은 이렇게 조금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와 주도주가 아닌 것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슈마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슈마컴을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슈마컴의 목표가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요때 슈마컴이 아마 요때가 뭐 말을 안 해도 이때가 실적 발표 때거나 뭐 그럴 거예요. 제가 기준으로 삼은 거는 제가 지금 요거를 자세히는 못 보이는데 한 500달러 정도를 깨면은 슈마컴을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실적에 비해서 사실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기는 했었거든요. 그게 부담이 돼서 사지는 않았는데, 자, 그래서 누가 뭐래도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조금 날이 한 2, 3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 실적이 좋은 것들은 좀 사기도 했고, 애플도 이번 실적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애플도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기술주 급락을 보면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제가 매입한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돌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돌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마트 가면 보는 그 바나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제 원칙대로 투자를 한 건데, 자, 이거를 제가 뭐 보나마나 요때 7월 11일 요때쯤이 실적 발표였을 겁니다. 급등을 하잖아요. 요때 샀습니다. 네, 요때 사가지고 지금 14.7, 뭐 다른 기술주랑 다르게 예언자는 날아가고 있죠.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주식은 옛날에 엄청 높았던 때가 있었군요. 근데 얘는 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옛날에 떨어지고 난 이후로,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사상 최고가를 달려가고 있네요. 어쨌든 이 주식을 산 이유도 뭐냐? 실적이 잘 나와서 산 겁니다. 네, 실적이 잘 나와서 사서 잘 올라주고 있고요.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주식은 실적이 잘 나오면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지금 코카콜라는 사상 최고가인가요? 코카콜라는 사상 최고가가 맞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주식 중에 하나인데 코카콜라입니다. 네, 코카콜라를 제가 뭐 요럴 때 사지는 않았어요. 제가 저번 실적 발표 때 사고 이번 실적 발표 때 또 샀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왔을 때 뭐 이때나 이때쯤 뭐 7월 달에 샀었나 제가. 그럼 4월 달에 샀거나 뭐 요때쯤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요때 실적 발표 때쯤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이번에 실적 발표 때가 아무튼 7월 요때쯤에 했던 것 같은데 실적 발표가 잘 나와가지고 또 샀어요. 그러더니 또 올라가서 저는 코카콜라 같은 거는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빅테크가 가니까 중소형주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매크로로 분석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실적의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돼요. 제가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 인텔 같은 주식을 안 샀었던 이유는 실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빅테크를 담는다고 인텔도 담고 막 이것저것, 인텔 되게 싸 보이잖아요. 잠깐 보면은, 자, 원래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이었죠. 인텔을 보면은 얘가 지금 얼마나 싸 보입니까? 이번에 더 떨어졌죠? 더 떨어지면서 사상 최고가 대비 지금 뭐 3분의 1 토막이 더 났는데, 얘도 보면은 다른 반도체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같이 올라간 거 싶긴 하지만 요때 다른 반도체주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인텔은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적인 거겠죠. 네, 실적만큼 올랐다가 이번에 실적이 실망스러우니까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반도체주 사이에서도 내가 옥석가리기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슈마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비해서 너무 올랐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걸로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샀다가 수익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샀다가 그 다음 실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팔았더니 이제 그냥 똔똔이 된 거니까 좋은 투자는 아니었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뭐 평생 주식을 뭐 보유한다 뭐 이런다 하지만 이번에 애플도 팔고 뭐 몇 개월 만에 파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랄까, 사람들이 너무 쉬운 투자의 원칙, 예를 들어 좋은 주식을 가져서 그거를 평생 가지고 간다,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워렌 버핏도 그렇게 투자를 한 적이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 실적이 잘 나오면은, 그러니까 물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실적보다 더 앞서서 뭔가를 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 같은 개인 투자자고 제가 뭐 주식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스타일에 맞게 하려면은 실적이 잘 나오면 사고 실적이 잘 나오면 팔고, 근데 또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사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살짝 정리를 하자면 저의 원칙은 이겁니다.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면은 삽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 사고, 이익이 나면은 이익이 난 만큼 부분 매도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뭐 5%마다 10%마다 판매를 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 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죠. 그런데 뭐 지금도 엔비디아 같은 거 보면은 140달러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 보면은 그때 조금이라도 팔 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는 한데, 요거를 하는 이유는, 왜냐면 그럼 내가 현금이 없잖아요. 현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부분 매도를 해놔야지만 요걸 이렇게 해서, 자, 현금 확보를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온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실적이 다음 분기 때 실적이 또 잘 나오면은 또 매수를 하는 거고, 실적이 안 나오면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거예요. 네. 요거 외에는 지금은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포모에 빠져가지고 산다거나 뭐 판다거나 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뭐 경험상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실적 발표 때 샀으면은 지금 떨어져서 샀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손해는 언제나 감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때 140달러 갔을 때 샀으면은 굉장히 마음고생이 좀 심하겠죠. 그러니까 사는 거는 무조건 실적 발표 때 가격이 저는 기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2월 22일 날 가격대 샀으면은 요때 이렇게 횡보를 하고 오르락 내리락 했었을 때 마음고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요럴 때 잡으면 조금 그렇죠. 요럴 때 잡으면은, 자, 다음 실적 발표 때 잘 나온다라는 거를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엔비디아에서는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가이던스랑 그 다음 실적 예측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조정은 뭐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무조건 내가 괜찮은 척을 하거나 정신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지 그걸로 조정장을 버티는 거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고 있고 기도 메타하고 그냥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팔 건 팔고 살 거는 사야 되는 건데, 근데 거기다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코카콜라나 돌 같은 거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면은 방어해주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뒤가 좀 따뜻한 거죠. 뭐 엔캐리 트레이드도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뭐 그게 귀신같이 맞아 떨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N 선물을 보면은 N이 이게 7월 11일쯤이거든요. 여기 지금 날짜가 나오진 않는데 이 그래프에는 7월 11일쯤이 엔비디아가 아까 보면은, 자, 7월 11일쯤이 거의 최고가를 찍었을 때 이렇게 했다가 등락이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근데 네, N 선물을 보면은 요때 최고가 저가를 찍었다가 급등을 하고 있죠. 요게 이제 엔비디아랑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엔캐리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팔고 엔화가 급등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무슨 뭐 환율 전문가나 뭐 환율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최승윤 작품 가격이, 최승윤 작품을 살 때 뭐 우리나라 원화가 조정이 되니까 뭐 산다거나 판다거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뭐 저야 뭐 기업 실적을 믿고 사는 거니까. 어쨌든 이 상태로 엄청 긴 조정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보면은 예전에 아주 길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보이지도 않는 등락이기는 한데, 자, 요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길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 등락인데,
요때 보면은 팬데믹 때 34달러까지 올라갔었다가 거의 뭐 11달러, 3분의 1 토막이 났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요때 그냥 요런 것만 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오래 가기 힘든데, 근데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버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요때에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데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었죠. 네, 그런 이때도 뭐 실적이 박살이 날 때도 있고 해가지고 그럼 그때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원칙이 있었으면은 요때 다시 엔비디아의 상승을 다시 볼 수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믿는 거는 나라의 매크로라든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기업들은 자기 기업 내부에 있는 그런 뭔가 자신감이라든가 펀더멘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투명하게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기 때문에 뭐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기업을 일단 투자하는데 기업이 하는 말을 뭐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뭐 다른 거 사실 제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전문가라서 제가 무슨 다른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른 뭐가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기업 내부에서도 모르는 자료를 밖에서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이면은 바로 잡혀가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저는 뭐 워렌 버핏식으로 뭐 묻어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묻어두고 있는 분도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묻어두고 사실 수 있을 정도면은 엄청난 고수인 거고, 그리고 묻어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워렌 버핏이 그 수백조 자산을 혼자 하지 뭐하러 직원들 두고 밑에 엄청난 사람들이 맨날 공부하고 맨날 매매를 왜 하겠습니까? 네. 워렌 버핏의 원칙대로 하면은 뭐 자산이 1000조가 있던 뭐 일경이 있던 혼자 하면 되잖아요. 혼자 하면은 그냥 갖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거기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맨날 공부하고 맨날 매매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뭐랄까, 물론 그런 인터넷에 있는 원칙을 보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저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사람들을 너무 간단한 정답처럼 하는 거에 현혹해가지고 약간 있지도 않은 그런 원칙들을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뭐 10년 넘게 가지고 있을 주식을 골라라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핏도 1년도 안 갖고 있는 주식도 굉장히 많고, 네,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최근에 반도체랑 빅테크 기술주가 급락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희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